봅시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4월 5일이고요. 7시 40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잘 올라왔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 올라. 이제는 얘들 또 8486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지만은 점점 힘이 덜하죠. 점점 힘이 덜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한번 눌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어도 한번 이렇게 눌릴 겁니다. 눌릴 때가 올 겁니다. 지금 단순히 그냥 미중 무역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4월달 어닝 시즌이라고 하죠. 실적 시즌이에요. 1분기 실적 시즌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별로 안 좋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쪽에서도 뭐 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다음에 뭐지? 넷플릭스하고 뭐 구글이나 뭐 이런 애들이 별로 그렇게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이 안 좋으면은 우리 쪽도 어차피 영향을 받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배당금 문제죠. 지금 4월달 배당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배당금을 받은 거를 외국인들이 다시 환전해서 달러로 바꿔서 들고 가버리게 되면은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월요일 아니면은 늦어도 한 화요일, 수요일 안에 한번 조정이 살짝은 들어올 것 같아요. 살짝은 들어올 것 같으니까 뭐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 이까지 눌리고 다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다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뭐 오늘 조금 보면은 아침부터 뭐 거래소는 일주일 내도록 개인들은 팔고만 있죠. 어쩔 수 없어요. 팔고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아침에 좀 개인들이 열심히 사주길래 역시나 개인들이 좀 사줄라나 했는데 역시나 사더라고요. 그런데도 코스닥은 플러스권으로 마무리했죠. 몽썸님 어서오세요.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몽썸님 추천 감사합니다. 보면은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 잘 들어왔어요. 환율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라갔죠. 환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열심히 사주고 있다는 거. 하지만 나중에 환율이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 아마 조정이 들어오면은 확 들어올 겁니다. 조정이 들어오면은 외국인들이 좀 확 빠져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좀 조심을 하셔라. 요거 떨어지는 이 부분 조심을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오늘 뭐 중국장도 좀 잘 올라갔죠. 중국장도 좀 잘 올라간 부분이 있고, 일단 이번 일주일은 아마 다들 그냥 웃으시면서 마무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음 주는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올라가면서 점점 힘이 없잖아요. 뭐 어느 정도 이거를 지수도 똑같이 종목같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올라가면서 점점 힘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는 거죠.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시황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오늘 어닝 시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좀 할 거고요. 다음에 요거 19년도 글로벌 리스크 바스켓 요거 좀 얘기를 할 거고, 다음에 요거 반도체 쪽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어닝 시즌부터 하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고 하죠. 4월달이죠. 잔치가 끝나간다. 지금 어닝 시즌이 시작된 2-3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발표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저 둘 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가 나올 거라는 거를 다 예견을 해서 어느 정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벌써 맞아놓고 지금 좀 약 손실이겠죠? 제가 알기로는 약 손실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러 빨리 퍼뜨린 거죠. 빨리 터뜨려 놓고, 왜냐면은 미중 무역이 잘 해결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거기 그렇게 일주일 전에 이렇게 먼저 빼놓고 다시 올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죠. 지금 시장에는 무역 협상 때문에 타결 때문에 지금 환호를 지르고 있죠. 뭐 우리도 환호를 지르고 있으니까. 그럼 머지않아 1분기 실적이 쏟아질 거예요. 쏟아질 건데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실적 악화에 분명한 차례 어닝 쇼크 경험하고 나면 이제 분기가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반도체나 뭐 전자 쪽이나 실적이 다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 부분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건지는 봐야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무역 협상 완전히 타결할 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죠.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부분을 완전히 철폐할 거냐 아니면은 부분으로 갈 거냐 이렇게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고요. 다음에 강제 이행 여부죠. 만약에 중국이 또 뒤통수 치게 되면은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요것도 계속적으로 분쟁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 협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뭐 아직까지 확신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협상 타결에 소외주 뽑히는 보잉 뭐 요런거 에너지주 소재주 미국에서는 잘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하죠. 노동부에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만 건이나 감소했다고 하고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점점 진전이 되면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거다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이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은 들어오겠죠. 그게 주식이니까 그 부분 참고들 하시고요. 자, 요렇게 첫 번째 뉴스 넘어갈게요. 자, 뭐 두 번째는 그냥 리스크죠. 리스크 바스켓. 요런 게 사진이 좀 있길래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이거는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죠. 그리고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이게 뭐냐면은 EU와 일본의 트럼프가 다시 무역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죠. 중국이 끝나면은 특히 EU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관세 부분을 걸고 넘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노딜 브렉시트 점점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대기업이나 금융권들 다음에 자동차 회사들 전부 영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오늘 나온 기사만 해도 영국에서 지금 한 100조가 지금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진짜 노딜 블랙시트로 나오면은 영국 뭐 신사의 나라 옛말이 될 겁니다. 진짜 낙동강 오리야 될 거예요. 영국은 그렇게 될 거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 가속화 다음에 뭐 부동산 버블 그다음에 금융 부스크 실체 다들 아시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뭐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나고 봐야 알겠지만은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가시고 양적 완화 종료 긴축금 요거는 뭐 다들 아시죠. 요건 넘어갈게요. 미국 내부 정치적 불확실성 그거죠. 뭐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요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또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정치는 우리나라 똑같고 뭐 이제 재선이 있죠. 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중국 내부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계속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거기다가 시진핑의 입지가 아주 곤란해졌죠. 그냥 백기 흔들었잖아요. 미국한테.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은행권 위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재정 적자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기 이탈리아에 있는 중앙은행을 거기 있는 돈을 좀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유로존 경제위기 재발 이거는 독일에서부터 나왔죠. 독일이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EU 전체로 퍼지게 되고 있죠. 뭐 재정 적자는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재정 적자는 뭐 덤이고 브렉시트는
뭐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밖에 이유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총재 교체에 따른 ECB 변화. 총재 교체가 그 드라기 총재가 이제 교체가 되는데 어떻게 변할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안 좋은 쪽으로는 안 변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 부채 및의 경기 침체 유발. 예준국님 3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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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기업 부채 경기 침체 유발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풀릴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냥 지표로만 봐서는 풀리고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이게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관세가 어떻게 풀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유 공급 부족에 따른 유가 급등. 원유 공급 그렇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제재 때문이죠. 180일, 150일인가 180일마다 제재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8개 8개 나라를 제재 예외를 인정을 했는데 지금 3개 나라가 아예 그냥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유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지금 오펙에서 사상 최대 감산 합의를 이루었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뭐 유가가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어쨌든 경기 회복을 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 둔화가 되면은 이렇게 감산을 한다고 해도 뭐 어느 정도 못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건데 다음에 미중 무역 완화 때문에라도 좀 잘 올라가는 부분도 생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리스크 바스켓 한번 이렇게 브리핑 한번 해봤어요. 이거 한번 참고들 하세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인텔 등판 반토막난 서버 디램. 지금 아시겠지만 인텔은 서버용 CPU를 만들죠. CPU를 만드는데 신제품 대거 출시하면서 시장이 반등에 불을 지폈다고 하죠. 지금 아마 그게 스냅드래곤 맞나? CPU를 달기를 하는데 그 스냅드래곤이 전 세계에서 CPU 중에 최고입니다. 인텔이 뭐 어차피 CPU 만드는 회사 중에는 최고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CPU가 있어야지 이게 먼저 꼽아놓고 다음에 반도체를 꼽죠. 램을 꼽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CPU가 재고가 없다.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D램까지도 같이 수요가 줄어요. 그런 부분. 지금 옛날에 인텔이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CPU를 공급을 못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또 줄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메모리 반도체 총호황을 이끌었던 서버용 D램 가격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수요 회복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죠. 요 신제품 때문에. 그래서 뭐 1, 2년간에 뭐 SK 하이닉스 반도체 실적을 고공행진한 이유고요. 이 CPU가 이유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매출에서 서버용 D램 비중이 한 20% 육박하는 건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가 1년 전보다 60% 이상 줄어든 4조 원. 요거는 다들 오늘 아침에 보셨죠? 아침부터 뭐 나왔으니까. 근데 D램 가격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번 달도 아마 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많이 떨어졌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뭐 3분기까지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사재기를 했던 글로벌 IT 기업, 특히 뭐 여기 있죠. 마가라고 하는데, 중국 바이두, 그다음에 이런 중국의 대기업들도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면서 서버용 D램 재고 충분히 확보한 데다 인텔의 서버용 CPU 부분 겹치면서 시장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죠. 이건 줄어든 이유고. 하지만 지금 보안 문제를 해결할 인텔의 신규형 CPU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수요자가 많은 코, 다음에 두뇌 역할을 하는 CPU가 없이는 서버를 구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지금 반도체 가격이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일날 인텔의 서버 CPU를 내놓으면서 서버용 D램이 반등할 디딤돌이 마련됐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CPU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인텔이 CPU를 많이 만들고 그냥 만드는 족족 나갈 겁니다. 인텔은 지금 CPU를 만들면 만들수록 D램은 수요는 2배로 증가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CPU 하나면은 D램은 2개씩 꽂거든요. 최소 2개씩 꽂기 때문에. 그 다음에 IT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재개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올 하반기 회복세가 탈 것으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지금 반도체가 올라오는 이유죠. 결국 인텔의 CPU 다음에 지금 재고가 쌓여있던 요런 글로벌 기업들의 재고 소진이 거의 임박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더 증설할 계획이니까. 그리고 인텔 신규 서버용 CPU 출시로 인해 이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신규 투자를 재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지금 인텔 제때 CPU를 공급하기를 기다려야 하면 묘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CPU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반도체는 그냥 올라간다. 올라가는 거고 지금 현재 반도체 소재 부품보다는 장비가 올라가는 이유고요. 올라가는 이유고 그리고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도 뭐 어느 정도 지금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결국에는 반도체 공급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최소 8주치 정도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 2분기까지는 재고 소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지금 공급을 줄이고 있어요. 인텔도 그렇지만 마이크론도 그렇지만 삼성에서도 일부러 재고가 있는데도 재고를 남겨놓고 공급을 조금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소 지금부터 올라가서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겠나. 뭐 17년도 같이 초호황은 이루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